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수석 전략가인 데이빗 엑셀로드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선을 포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훈풍 기류가 불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3월 24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터너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 동맹과 협력하고 탈북민의 목소리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의 김하성이 역대 한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한층 강력해진 최신 인공지능 모델 GPT-4 터보를 공개했습니다. 작년 독립기념일에 하일랜드 파크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총기 난사범의 아버지 로버트 크리모 주니어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아침 조지아주 캅카우니에 있는 한 호텔에서는 투숙객이 호텔 직원에게 총을 발사해 직원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8시간의 수색 끝에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한국실 설치 25주년을 기념해 계보 매트의 한국미술이라는 이름의 특별전을 7일부터 개막합니다. 가곡과 아리아의 밤, 그리고 베델교회의 창립 8주년 기념 행사 등 동남부 한인사회에서 있었던 로컬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11월 6일 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수석 전략가인 민주당 분석가 데이비드 엑셀로드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선을 포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나온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락 오바마 선거 캠페인의 수석 전략가인 민주당 분석가 데이빗 엑셀로드가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개 주요 경합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바이든에게 재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선임 고문을 지냈던 엑셀로드는 어제 X의 뉴욕타임스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첫 번째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가 9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바꾸기에는 매우 늦었다면서도 내년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자신의 의심이 정당한 우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걱정은 그가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그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예측할 수 없는 모든 것 중에서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 나이 화살표는 한 방향만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바다,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건,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62%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에는 정신적 예민함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경합주의 분위기가 대선까지 이어나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보다 훨씬 많은 30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엑셀로드는 트럼프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선동가로 규칙과 규범, 제도,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뻔뻔한 경멸은 그에게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다면서
그러나 오판의 위험은 무시하기에 너무나 극적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지금 과정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리스크가 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에는 떠오를 준비가 돼 있는 지도자감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바이든 대통령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그가 출마를 고수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지만 그가 판단할 것은 그것이 현명한 일인지와 그 자신과 이 나라의 최대 이익일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에는 작가 출신인 마리앤 윌리엄슨과 미네소타 하원 의원 딘 필립스를 포함한 여러 도전자들이 출마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바이든을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다크호스로 여겨졌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 경선에서 하차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조 바이든을 대체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뉴섬 주지사는 바이든이 출마하는 한 자신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납니다. 연방재무부는 월요일 앨런 장관이 오는 9일에서 1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허 부총리와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허 부총리가 옐런 장관의 초청으로 8일에서 12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중 관계를 안정시키고 경제 문제에 있어 진전을 돕기 위한 보다 집중적인 외교가 진행되는 시기에 열리게 됐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회담이 세계 경제 빅2인 미중 간 긴장 완화 분위기에서 연달아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사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1일부터 17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 이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옐런 장관은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낸 기고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위기 관리로 한정할 수는 없다며 건설적인 경제 관계는 미중 관계 전체를 안정화하는 힘이 될 뿐 아니라 양국과 다른 국가들의 노동자와 가족에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미국이 우방과 함께 주요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중국과 분리가 아닌 다변화로 규정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다변화된 공급망이 필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분리는 경제적 참사가 되고 양국 국가 이익에 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3월 24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6일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익명을 요구한 6명의 소식통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푸틴 대통령이 결심했다는 소식이 최근 흘러나오고 있으며 최근 측근들은 선거운동과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현재 푸틴 대통령이 8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고 있어서 내년 대선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국가와 국영 언론의 지원을 받고 있고 대중 사이에서도 반대 기류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승리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6년 더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푸틴은 30년간 집권한 이오시프 스탈린 이후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대통령입니다. 한 소식통은 러시아는 서방의 복합적인 힘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오늘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와 동맹 협력하고 탈북민의 목소리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열린 취임식 인사말에서 내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5가지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북한인권 관계자 모두와 함께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취임식에는 우지라 제야 민간 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과 정박 대북 특별부대표 등 국무부 당국자,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 활동가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 정부에서는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와 김준구 주미대사관 정무공사가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터너 특사의 미국 부모와 형제, 남편, 4자녀 등 가족도 함께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의 김하성이 역대 한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포지션별 최고 수비수에게 주는 골드 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김하성은 어제 발표된 2023 골드 글러브 수상자 명단에서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야수 부문 황금 장갑 수상자로 호명됐습니다. 김하성은 주 포지션인 2루는 물론 3루, 유격수 등 1루를 제외한 전 내야 포지션에서 견고한 수비를 뽐내 만능 야수 부문에서 코리안 빅리거로는 최초로 황금 장갑을 끼었습니다. 샌디에이고 구단이 올해 산더루 보아르츠를 영입하면서 유격수를 보아르츠에게 내주고 2루로 이동한 김하성은 올 시즌 2루수로 101경기, 3루수로 30경기, 유격수로 18경기에 출전해 파드리스의 내야를 지켰습니다. 포지션을 망라해 내셔널리그 야수 전체를 대상으로 한 미국 야구연구협회 수비 지표를 보면 김하성은 9.0을 기록해 전체 9위를 차지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AI가 오늘 한층 강력해진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오픈AI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개발자 회의를 열고 최신 AI 모델인 GPT-4 터보를 소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우선 2023년 4월까지의 정보가 업데이트됨으로써 2022년 1월까지 업데이트됐던 이전 GPT-4 버전보다 최신 답변을 제공합니다. 또 GPT-4 터보에서는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량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약 3,000단어까지만 입력할 수 있었지만 GPT-4 터보는 최대 300페이지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책 전체를 요약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GPT-4 터보는 최신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3의 이미지와 텍스트 음성 변환을 지원합니다. 오픈AI는 GPT-4 터보가 최신 모델이지만 개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이전 버전의 평균 2.7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AI는 현재 개발자를 위한 프리뷰 버전으로 GPT-4 터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주 내에 모든 이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 독립기념일에 시카고 북부 교외 도시 하일랜드 파크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실형이 부과됐습니다. 하일랜드 파크 총기 난사 사건의 피고인 로버트 크리모 3세의 아버지인 로버트 크리모 주니어는 오늘 일리노이주 레이크 카운티 법원에서 미성년자인 아들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권고대로 60일 징역형을 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작년 12월 자녀의 총기 소지를 도운 부모는 자녀가 그 무기로 사람을 해친 경우 도덕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아들의 총기 면허 취득에 동의한 크리모 주니어를 총 7개의 중과실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크리모 주니어는 그동안 피의 사실에 근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부모 기소는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다가 검찰과 유죄 협상을 벌여 중범죄 혐의를 벗는 대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크리모 주니어는 징역형과 보호관찰 외에 사회봉사 100시간, 총기 면허 및 총기 자진 반납, 미성년 총기 면허 취득 지원 자격 포기 등에도 동의했습니다. 이어 담당 판사가 검찰과 크리모 주니어 간의 협상 내용을 승인하면서 이날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공판 절차 개시 없이 형이 확정됐습니다. 크리모 주니어는 오늘 15일 관할 레이크 카운티 교도소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아들인 크리모 3세는 작년 7월 4일 하일랜드 파크 중심가의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가
독립기념일 축하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모인 다수의 군중을 향해 총기를 난사 7명의 목숨을 빼앗고 수십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크리모 주니어는 아들 크리모 3세가 2019년 4월 자살 시도를 하고 같은 해 9월 가족 살해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는데도 같은 해 12월 아들의 총기 면허 신청서에 보증을 서명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시고 경기 침체 극복하세요. 오늘 아침 조지아주 캅카운티 경찰은 케네소 근처의 한 호텔에서 직원에게 총을 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약 8시간이나 수색했다고 AJC가 보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캅플레이스 블러버드에 있는 퀄리티 인 직원이 새벽 2시쯤 여러 차례 총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캅경찰 대변인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웰스터 캔네스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해서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호텔 로비에 창문이 깨져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용의자는 자신이 머물던 호텔 2층 객실에서 오전 10시쯤 체포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당국은 바렛 파크웨이 바로 옆 I-75 인근 지역에서 총격범 용의자를 늦은 아침까지 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 장충을 든 경찰관들과 드론에 또 경찰견까지 모습을 드러냈다고 AJC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호텔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시민의 제보 덕분에 용의자를 찾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인 매트는 7일 매트 한국실 설치 25주년을 기념해 개보 매트의 한국미술이라는 이름의 특별전을 개막합니다. 매트는 내년 10월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회를 하루 앞두고 현지 언론에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매트가 전시장 입구에 설치한 작품은 현대 한국 화가 서세옥의 1988년작 추상수목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각선의 짧은 획을 반복해 한자 사람인을 겹쳐놓은 듯하면서도 산을 그린 풍경화로도 보이는 이 작품은 이번 전시회의 주제인 사람, 선, 장소, 사물을 모두 담고 있어 전시회에서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곳에 설치했다는 것이 매트의 설명입니다. 또한 매트는 서세옥이 주도한 실험적 한국 화가들의 모임 묵림의 출신인 권영우의 무제를 전시회 포스터로 사용하는 등 한국화에 뿌리를 둔 추상 미술의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한국 단색 화가 이우환과 윤형근 그리고 박수근의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매트는 20세기 한국 사회가 경험한 급격하고 총체적인 사회 변화가 한국 인물화의 표현 방식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 이 같은 전시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매트는 기존의 한국실이 전시했던 고미술품과 새롭게 현대 한국 미술 작품을 섞어 배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주말 동남부 한인사회에서 있었던 일을 홍성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아틀란타 베델교회가 창립 8주년을 맞아 전교인 연합 감사 예배 및 새생명 전도 축제와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베델교회는 올해 새로 구입하고 내년 6월 첫째 주에 입당할 예정인 12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새 성전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해 남다른 감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감동과 감격 그리고 감사하죠. 감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감히 생각하지도 진짜 꿈꾸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온 교인 이렇게 체육대회로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도들한테 혹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당부는 아니고요.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하실 일 우리는 그냥 박수 치면 될 것 같아요. 우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틀란타 베델교회는 창립 8주년 만에 재적 성도 1,800명, 출석 성도 1,500명 교회로 성장하면서 애틀란타 한인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일 예배를 오부 예배로 나눠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공헌은 이곳에 오면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그보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공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나 똑같은 답변을 하고요. 애틀란타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성전을 얻게 된 베델교회가 향후 한인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미주 한인문화재단과 주 패밀리 파운데이션이 공동 주최한 제7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이 지난 4일 토요일 수완이 순복음교회에서 관람객들의 기립박수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애틀란타 이 한인사회에서 이 가곡과 아리아의 밤은 이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와 또 위로를 드리자는 취지로 오늘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소미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에는 한국에서 소프라노 최예슬, 뉴욕에서 테너 신남섭, 필라델피아에서 테너 조상범 등이 원정 맡고 애틀란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정하은, 피아니스트 장현화와 남예린이 함께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한껏 복돋았습니다. 2명의 소프라노, 2명의 테너, 그리고 2명의 피아니스트가 한국 가곡과 이태리 가곡, 성가곡, 오페라 아리아, 그리고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곡들을 연주했는데 연이어 펼쳐지는 수준 높은 연주에 갈채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K-클래식 열기가 전 세계에 퍼져가는 가운데 애틀란타에서도 문화적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넘어 더 다양하고 좋은 공연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1월 6일 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